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비율은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비중이 컸고 강남구와 양천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 2만 6천여 실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면적 외에도 가격과 최초 구입 조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를 비롯한 총 6곳이 올해 서울시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동, 도봉구 창동 일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 분양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분양가 1,000만 원 시대,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더 막막해지실 겁니다. 내 집 마련 고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안전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전문가의 의견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대책을 보고 또 상담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열흘도 안 돼서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짜집기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급하게 어떤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국민들한테 제시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고요.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정책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특히나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서울시의 일단은 주택 공급 부족, 특히나 서울에 대한, 그리고 지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분양에 대한 대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일단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사실 깊이 좀 들어간다 보면 재건축 지금 당장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도 8년에서 10년입니다. 아무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대한 우려되는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한 3, 4년 주면 바로 터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어떤 나의 포지셔닝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타겟으로 해서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될까, 이렇게 나를 파악하고 시장에 대해서 목적물을 좀 선별하는 눈을 키운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오늘 상담을 이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미하면서 아주 상세한 상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난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고 시장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럼 내 자산 상황에 이 대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김종희 소장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영등포에 있는 신길 4만 아파트, 네, 지금 2016년 말에 이거 매수했는데, 네. 이거를 좀 매도하고 다른 데 갈아타야 되나, 그게 어, 궁금해서요. 네, 여기 지금 사만 아파트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아니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016년도 11월 달. 2016년도 지금 네네. 그러면 한 8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임대를 주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네. 영등포 신길 4만 아파트의 향후 전망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길 뉴타운 권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4만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거고. 네네. 아파트는 지금 2016년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12월쯤에. 네네. 제가 이 아파트는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길 뉴타운 거의 홍보대사처럼 신길 뉴타운을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7년 전후해서 이 4만 아파트 신길 뉴타운 쪽에 있는데 신축 아파트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레미안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뭐 4만 아파트, 한성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마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전세 2번 돌리고 나서 매도하셔라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신림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신림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 지대랑 연결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변에 또 신축 아파트들이 신길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그 신축 아파트와 함께 키높이로 해서 또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상승 효과를 내가 모두 다 갖고 갈아타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한 4년 정도 보유했다. 전세 2번 주고 4년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 타이밍을 가지시면 적절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야 어차피 과거의 얘기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만 너무 그 숲을 놓치고 나무만 바라보듯이 우리 아파트만 너무 바라보면 안 되시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쪽 시장, 서울의 서쪽 시장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이쪽 근처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눈에 얼핏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얼핏 생각나는 거요? 여의도요. 네, 맞습니다. 자 여의도가 이제 꿈틀꿈틀하잖아요. 네. 이쪽에 또 뭐 30년 연한만 되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재건축에 네네. 대한 드라이브도 좀 빨리 걸릴 거예요. 네. 기간은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스타트 라인에서는 좀 쓸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목동이 또 꿈틀꿈틀할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여의도라든가 목동의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은 아마 뭐 강남의 뭐 음마아파트처럼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 요건이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재건축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하면 개발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면 어디가 꿈틀꿈틀할까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네네. 당산동 일대하고요. 네. 이 영등포 신길 뉴타운까지 해서 이쪽 자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서 영등포도요. 이제 지금 종로 쪽에 있는 세운상가 쪽이 지금 막 꿈틀꿈틀하잖아요. 네네. 거기가
서울이 옛날에는 사실은 도심이라고 표현하는 중구, 종로, 뭐 을지로 이런 쪽하고 이쪽 영등포 권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도심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생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네. 변화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세운 상가 일대, 종로 일대부터 먼저 이제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바람이 다 이제 다음 타겟은 당연히 순서는 영등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영등포는 그러니까 종로 이쪽은 대부분이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영등포 땅은 또 대부분 준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 오피스라든가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심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신길 뉴타운, 네.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우리 사만 아파트 내지는 뭐 오늘에서는 이제 여러 해 구획이지만 이쪽에 당산동 일대도 상당히 좀 빛을 볼 거란 말이에요. 네. 문제는 이 당산동과 신길동을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신축 쪽에 더 많이 흐름을 갔을 수밖에 없겠죠. 네. 도시들이 막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개선이 될 테니까. 네. 그러면 이 당산 쪽에도 입지적으로 사이에 목동과 여의도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지만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는 신축이 아닐지언정 신축 아파트로 계속 메꿔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11구역도 네. 뭐 하고 있는 남서울 아파트도 또 진행을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신축 타운부터 이제 관심을 먼저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쪽 입지 자체가.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우리 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지금은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본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장래성도 괜찮고 그러면서 경전철도 그러니까 신림선도 연결되고 해서 다 좋다 이거야. 네.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좀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얘도 재건축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슬슬. 네. 근데 그렇잖아요. 얘가 2002년식인가요? 아니요. 사실 아니 9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90. 한번 보죠, 뭐. 네? 2002년 아니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보면 98. 97년이네요. 네. 97년이면 이제 뭐 3년 뒤면은 30년 연한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24년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 2, 3년 뒤부터는 얘는 당연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뭐 내년부터라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그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요? 네, 이런 것들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게 네, 상황이 좀 될지 안 될지는 좀 보셨을 텐데. 좀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용적률이 246%가 돼 있네요. 네. 그러면서 주로 중소형, 즉 20평대, 30평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아파트가. 네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없죠. 네, 떨어진다고 네.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장래성은 좋아, 이 지역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좀 약해. 네네. 그렇다고 보면 한번 이 기회에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울이 막 북적북적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이제 지금 저랑 연결이 되셔서 이제 제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영등포 일대 뭐 여의도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도 일어나고 재건축도 일어나고 전체적인 지역 가치도 높아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질문 주실 때 내용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거 그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셨던 건가요? 갈아타기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아타기는 일단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럼. 네. 그런데 어느 쪽을 갈아타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어디를 제가 저기 보니까 저기 자양동 거 우성이 어떻나 싶어서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면 자양동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고요? 제가 여기 팬이에요 방송. 아, 그래요? 네. 보고서는 생각했어요. 잘 보셨어.
저도 비슷한 금액 대비 수평 만약에 갈아타기를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광진구 쪽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네. 이쪽에 보시면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보통 자양동이 너무 위쪽은 이쪽 성수동 쪽이라든가 뭐 물론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성수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이 아니면 이쪽 자양동의 광진구에 있는 조금은 그래도 신축급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것들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큰 무리 없이 수평 쪽으로는 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요 광진구 자양 3동 쪽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통 우성밭, 현대 홈타운 밭이에요. 네. 그 두 개의 아파트들이 1차부터 7차, 1차부터 11차 막 이렇게 갖고 막 섞여서 주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입지적으로 봐도 기가 막혀요. 자양동 우성을 보면 뭐 우성 1차부터 7차까지 쭉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뭐 2, 3, 4, 5, 6차가 포진해 있고 네.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블럭에 다 있어. 네. 그래서 우성 1차, 뭐 3차 그리고 7차 정도가 이제 좀 대규모 좀 어떻게 보면은 세대 수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보면 여기에 뭐 롯데 백화점이니 이마트니 저 위에 건대 입구에 또 대학병원이니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입지적으로. 그러면서 추후에 이쪽에 성수동이 뭐 어마어마하게 하이엔드로 뭐 개발이 되고 재개발되고 이쪽에 자양사동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성수동 진행하면서 보조 맞추면서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 입지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 신길 뉴타운 쪽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올 평지 다 네, 평지예요. 그러면서 네네. 대형 유통업체 있죠. 대학병원 있죠. 앞으로 개발되면서 키 맞추기 할 거죠. 바로 버스 한 두세 정거장이면은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 이 지구라고 해서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창출될 곳이 또 바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뚝섬 한강공원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 워낙 성수동이라든가 이 자양사동의 재개발 이런 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또 강남권이 바로 한 정거장이면 청담동으로 해서 그냥 강남권이 눈에 밟히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양 3동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소외되어 있던 거야 관심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선 갈아타도 좋은 거예요. 개발의 호재도 봐도 보시면은 성수동하고 신동 이런 쪽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분명히 키 맞추기로 움직일 거고 한데 자 우리가 4만 아파트를 놓고 매도하고 이쪽 우성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장래성이 없는 거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신길 뉴타운이.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장래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사 왔는데 똑같은 장래성 없는 아파트를 이사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성이 1차부터 7차까지가 있는데 네. 그나마 재건축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은 일단 세대수가 되는 건 1차, 3차, 7차예요. 아, 네. 근데 7차는 아직 재건축 말 나오기 멀었어. 우리 4만 아파트보다 더 신축이거든요. 98년도야.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멀었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 3차랑 1차를 보셔야 되는데 용적률의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초중고등학교에 바로 블럭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3차는 지금 안전진단 동의 걷고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진행을 할 거야 재건축. 그러면서 이제 안전진단도 필요 없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이런 뭐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래성을 보더라도 우성 3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장래성으로도 봐도 괜찮고.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전화 잘 주셨고요. 이거 재건축인데 이것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릴 건데 어차피 스타트 이제 근데 정부의 의지 자체가 뭐든지 좀 빨리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인삼말 할 때 말씀드렸잖아. 아무리 빨라도 8에서 10년이에요.
네네.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만 뭐 부동산 샀다 하면은 보통 뭐 5년 이상은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거고 10년 금방 가잖아요. 살아보셨잖아. 네.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지금의 3만보다는 앞으로의 우성 3차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네. 제 말 듣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그 전세 끼고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요. 일단 그렇게 잡아 놓으세요. 상관없죠. 아, 매도하기 전에 실거주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변화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지금 계속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 프로 꼭 시청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조언 드리면서 보셨던 아파트로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빠르게 또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좋은 아파트 광진구에서 만나시기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볼게요. 뒷번호 925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강북구에 번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짧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또 재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아니실까 하는데 거주 여부는 좀 빠져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번동 주공은 이 아파트 또한 제가 좀 괜찮게 봤던 아파트고 추천도 좀 드렸던 아파트인데 자, 지금은 상당히 볼품이 없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동북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초역세권으로 초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또 대단지, 신축의 브랜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녹지도 끼고 있으면서 아래쪽은 장위 뉴타운이 신축 단지로 바뀌면서 버텨주면서 가격 끌어올려주기 지역 가치를 상승시켜 줄 거거든요. 같이. 그러면서 동북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굉장히 좀 고립돼 있다라는 형상이었겠지만 동북선이 개통하게 되면 동북선의 가장 큰 물론 경정철이지만 이 동북선의 가장 큰 역할은 서울의 주요 노선에 환승하기가 좋은 거예요. 뭐 나쁜 노선들이 아니야. 좋은 노선에다가 딱딱딱 일자리 가는 노선들에 환승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GTX에 대한 또 접근이 확실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갈아타기가 좋게 되는 즉 접근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면서 심지어 GTX를 타고 가면 뭐 삼성동 일대까지 한 10분대, 10분에 한 15분 정도 내외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접근성과 지금은 거의 뭐 외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좀 중심부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할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왜 재건축, 신축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냐면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초역세권의 단지 자체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자체가 아마 150% 전후일 거예요. 제가 상당히 낮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역을 끼고 있으니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결부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사업성은 굉장히 개선이 될 건데 지금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소형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점이었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낮아도. 그런데 이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또 맞물려 준다라고 하면 이 사업성 자체가 확연하게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뭐 시청자님께서도 요거 뭐 지금 매수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릴 테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게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하남에 미상병 센스를 잘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이것을 매도해서 서울의 송파 쪽이나 네. 아니면 시복선에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를 매수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지금 하남의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살고 계시는 집을 좀 매도해서 송파나 서울권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한 예. 10억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하남의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가 좀 무겁게 들리시네.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많으실까요? 아니,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매수를 해서 매도해서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네네. 또 시기가 좀 그 늦은 시기를 것 좀 같아요. 놓치고 나니까 요즘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아예 문의도 예. 없고 이대로 내가 뭉기는 거 아닌가. 여기에 그냥 예. 주저앉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예. 또 가격도 좀 지금 내려갔고 해서. 그렇지. 가격도 떨어지고. 예.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자이 아파트가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우리 아파트 자체가 뭐 미사강변 도시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 지구 자체가 이제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새 아파트로 이제 막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인 거고. 네. 그러면서 옆에 또 학원가까지 끼고 있어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서 뭐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 대한 거리도 갖고 있고. 그런 뭐 지금까지는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미사강변 지구에서의 우리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레벨을 보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름이 미사강변 도시잖아요. 예. 우리 아파트는 강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미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면 9호선이 이제 또 개통이 될 거잖아요. 예. 이 9호선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개통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9호선 라인이 되게 되면서 이쪽에 강변 쪽을 끼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 요런 쪽들이 원래 미사 강변 도시의 취지에 맞게 좀 제 자리를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쪽에 뭐 또 K 뭐 문화 뭐 글로벌 해갖고 또 이제 뭐 전체적인 또 일자리가 또 뭐 창출이 될 것 같고 방송 관련해서 예. 그렇다고 보면 미사 강변 도시가 갖고 있는 원래 도시 목적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GTX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국책 사업으로 벌여놓은 철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드라이브 걸어서 빨리빨리 임기 내에 좀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9호선도 좀 빨리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강변 쪽에 있는 것들도 좀 제 가치를 좀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우리 아파트한테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닌 거야. 아. 이해되시죠? 예. 왜냐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5호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역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접을 받았던 건데 원래 미사 강변의 취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좀 떨어지는 소외되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더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예. 여기에 교산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이제 또 이 3기 신도시도 엄청 빨리 이제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7년, 28년 이럴 때 되면 또 뭐 입주 물량도 초도 입주 물량도 또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빠르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래서 근데 여기 자체는 반값 아파트까지 목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아파트 가격도 이제 저렴한 아파트들이 막 공급이 될 거고 몇만 세대가. 그러면서 바로 우리 이 한강을 건넌다고 보면 바로 여기 덕소지구 있죠. 양정 도시개발구역 있죠. 남양주 왕숙지구 있죠. 왕숙 2지구. 이런 데들이 다 아파트들이 공급될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버텨나가기에는 외부에 귀찮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뺏어갈 애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그동안 마음 머금고 있던 뭐 송파가 됐든 아무튼 이쪽을 좀 빠져나가는 게
더 늦어지면 어떨까, 더 늦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참 잘 먹은 말씀이라고. 지금은 이동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아직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될 것 같고, 예. 제가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총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부양 정책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좀 사야 될 때가 됐나 이러면서 신축들, 신도시급의 신축들 위주로 많이 또 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매도 적정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이야 거래량 원래 없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추위가 풀려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풀릴 것 같고 우리 집도 이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놓으시면. 그래서 매도하시는 거 저는 찬성 드립니다. 예. 이쪽 강변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10억 정도의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는 아파트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 송파구 쪽 들어가신다고 하면 이제 송파구를 계속 염두에 두신다고 하는데, 송파의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높이 왔다가 좀 조정도 받았지만 다시 또 반등하면서 먼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에도 만만한 아파트들이 없어요. 좀 싼 걸 찾으려고 하면 저쪽 거해동 쪽으로 구형 아파트들로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아파트들보다는 네. 우리 아까 첫 번째인가 상담 주셨던 분이 이쪽에 자양동 아파트를, 자양동 우성, 뭐 현대홈타운 이런 거 보셨거든요. 예. 금액이 전 시청자님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이요. 네, 뭐 상담 거저하는 것 같은데 앞에 질문 주셨던 분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를 보신 거거든요. 예. 그럼 시청자님께서도 이쪽에 우성 아파트라든가 현대 홈타운 아파트들 여기를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자양동 우성 그 1차하고 3차 봤는데요. 네네. 저도 봤어요 한번. 근데 그러셨어요. 그런데 단지수가 적지 않나요? 네? 단지수가 적지 않나요? 그래도 3차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어. 이건 재개발 제 건축으로 이제 드라이브 걸었고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주변 자체가 워낙 이제 이쪽에 성수동하고 자양사동에 비싼 아파트, 얘네 롯데캐슬만 하더라도 막 25억 막 이래요. 30평대가. 예. 얘네들은 더 비쌀 거고 성수동은. 그리고 신통기획 해갖고 얘네들 재개발 돼갖고 한강 조망 떨어지는 아파트들이라고 하면 얘네들도 몇십억 아파트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환경이, 인문적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유통단지에 병원에 초중고등학교 다 몰려있고 하면 사람들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쪽 주변의 사람들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강남이 집값이 또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삼성역 일대로 해서 영동대로 지하화 뭐 개발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 권역에서 일자리가 몇만 개 늘어나면 요구하는 주택수도 확실히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2정거장 거리면 우리 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자체가 굉장히 저는 지금 현재는 저평가예요. 이제는 부동산 대책도 지난주에 발표됐다고 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을 계속 얘기할 건데 국민들의 체력이, 경제적인 체력이 그렇게 안 따라준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선택적으로 좋은 입지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어, 사람들 마음이. 이제부터 저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리면 얘네들이 가격이 뛸 게, 자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사의 아파트 가격이 제 가격 회복하는 거, 전고점, 그러니까 전에 올랐던 가격을 다시 찾아가는 속도보다 얘네들 아파트 가격들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잡으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건축, 미래를 생각하셔야지 지금의 세대 규모 단지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부분, 우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매도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적절한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볼게요. 뒷번호 382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합정동 한강변 인근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지에 구축 다세대 주택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집어는 빠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인지 대략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일단 계속해서 이제 오늘 제가 고민 상담해드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 자체가 서울 부동산의 화두거든요. 일단은 정책의 방향성이 서울 시내에다가 무조건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벌써부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인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 따져본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빠르면 2년 뒤 아니면 3년, 4년 뒤에는 진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모자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체력이 회복이 더디게 되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전세 물량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되는 게 없어. 그렇다고 보면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하는 게, 일단 아파트 시장은 아무리 빨리 공급을 해도 서울 시장은 정비 사업 아니면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것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8년에서 10년이에요. 후딱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에 다가올 이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한 대책 자체가 비아파트 위주로 빌라나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도 얘네들은 3, 4년이면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주택지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 또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입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합정권은 너무 괜찮은 쪽이고요. 지금 가로주택 구역이라고 하시면 합정동에서는 요 구역이 되겠죠. 한강변 합정동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지금 YG 4옥이 있고 예전에 합정 동사무소에 있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이야. 이 블럭이 지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근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쪽 단지 쪽으로 해갖고 뭐 구축 빌라 있는 쪽을 아마도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주변이 되겠죠. 이왕이면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강 조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쪽의 입지 자체를 먼저 보신다고 하면 자, 좌측으로 보시면 좀 지도를 크게 하면 이쪽에 상암 업무단지가 바로 있고요. 도심의 접근성도 괜찮지만 일단은 홍대, 합정 이 거대한 상권을 또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직장인들 아니면 상권에 또 근무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임대 수요도 잘 일어나고, 즉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되다 보니까 매수 수요도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셔도, 구축 빌라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셔도 좋다는 생각인데, 요 망원동에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체도 먼저 가로주택 구역을 진행이 돼 있던 곳을 품고서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쪽에 이제 보시면 뭐 성산 시형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재건축되고 주변에 모아타운 해갖고 여기 당연히 한강 조망이 나올 거죠. 그러면서 유추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유추해서 짐작을 해본다고 하면 합정동에도 이렇게 가로주택 구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렇게 강변 쪽에 모아타운을 충분히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그러면서 노후도로 따진다고 보면 지금 뭐 50%만 넘으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노후도도 어느 정도 지금 개발 행위가 사실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역 쪽으로, 그러니까 지하철역 쪽 방향으로는. 그런데 한강변 쪽으로는 아직 그렇게 개발 행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구축을 보고 계시는 거고, 저는 매수에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에 개발을 하고 났을 때는, 그리고 또 재개발의 드라이브가 빨리 걸릴 거니까 이왕이면 뭐 좀 빨리 선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러면서 금액은 부족하지만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로 한번 치환시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좋은 투자처를 잘 선별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좋은 물건 만나는 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요. 네, 네, 서울에 한번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예, 그런 경험이 없어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지 네, 전문가님한테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혹시 서울에 관심 있게 보던 지역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아. 자세히는 서울을 몰라서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예. 네, 지방 거주 중이신데 그래도 투자는 좀 서울에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여유자금 네네. 1억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방에서 이제 서울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물론 금액이 좀 많으면 다행히 좋겠지만 일단 이제 한 1억 선에서 뭐 1억에서 한 네. 1억 뭐 초반 요 정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아파트가 되겠고 뭐 빌라 내지는 오피스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물건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랑 또 연결이 되셨으니까 네.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시면 네. 충분히 좀 내가 투자할 물건도 떠오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서울의 부동산 화두 자체는 두 가지. 하나는 네네. 공급 자체가 너무 힘들어.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 태영건설 막 그 PF 문제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워크아웃 예, 한다고. 네, 그런 네. 소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문제 터질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렇게 PF 대출 관리를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조일 거고 네네. 돈은 더 뭉클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즉 건설사들이 좀 이렇게 숨쉬고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당연히 지금 물가 자체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갔어요. 뭐 맞아요. 물가가 너무 레미콘, 비싸요. 철근 네.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당 시공하는 이 건축비 자체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신청자님이 장사하는 입장이야. 근데 원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려고 하는 거는 마진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가가 올랐으면 마진 남기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높여야 진짜. 돼. 네네. 근데 판매가를 높이자니 사는 사람이 없어. 내 손님들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은 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그래서 네. 공급은 계속 문제가 터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네. 수요적인 문제도 보다가 보면 근데 이제 집이 부족한데 특히나 지역별로 이 편차가 되게 심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엄청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서 이 수요 자체도 지금은 상당히 경제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는 못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 띄우는 정책을 한다라고 해도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돈이 많아서 비싼 거 사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한 것도 요는 이제 재건축은 아무래도 기간이 좀 주택 공급은 빨리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시간이 걸리니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빌라 공급을 또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노후도도 그래서 50%로 낮춘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 같은 분은 일단은 재개발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구역이 지정돼 있고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 것들은 뭐 1억 아니라 2, 3억 갖고도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초기 재개발 쪽으로 이제 구역이 네. 지정이 예상이 되는 곳들로 들어가 보셔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이건 시청자님하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고 이제 이 방송을 지난주에 모든 전 국민이 알게 됐어. 네. 그러면 재개발이 피가 잘 붙고 했었을 때의 상황은 뭐였냐면 다 안 되고 힘든데 거기가 어느 그냥 딱 재개발 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즉 기존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데나 재개발되는 게 아니라 선택받았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갔던 건데 네. 이제는 재개발이 대중화될 거란 말이야. 서울 웬만한 데는 다 재개발 이제 막 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고. 아. 이젠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다 이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평준화가. 네. 그러면 입지에 대한 서열이 다시 쫙 매겨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오늘 전화를 잘 주셨는데 네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역세권은 좋다라고 하지만 시청자님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셔. 네. 오늘 김종희 소장하고 연결된 기념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아시죠? 2호선. 네네. 이걸 이렇게 순환선이라고 거 하는데 말씀하시- 서울의 내부 중심부 쪽만 쭉 도는 순환선이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노선들이 막 연결되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 순환선 바깥으로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이 안쪽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아. 이게 서울의 최고 입지니까 우선적으로는. 네. 한강에 네. 붙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 네. 그런데 여기 것들은 다 비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렇다고 1억으로 보면 지금 투자- 저평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아, 네. 1억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평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순환선 구역 내에서 네네. 있었지만 그동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밖에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입지적으로도 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의 선입견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좀 교통이 불편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이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싼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대림동이에요. 대림동. 아, 네. 대림동이라고 하면 꼭 중국 사람들만 많이 살 것 같고 되게 뭐 슬럼화돼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네네. 이 대림동에서도 기존에 지하철역이 있던 곳들은 보지 마시고 새로 여기 뚫리는 곳 있죠.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아,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주변을 본다라고 해도 네네. 일단 여의도 연결이 되고 가산 디지털 단지니 구로 디지털 단지니 해갖고 완벽하게 서울 서부권에 있는 업무 단지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종합병원이 무려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이 2개나 있어. 거기에 초중고들이 다 몰려 있고 아. 거기에 초역세권으로 이제 신안산선역이 개통이 될 거거든요. 네. 다른 지역 보시라는 게 아니야. 요 새로 생기는 역이 있거든요. 아마도 네. 네이버 같은데 잘 보셔가지고 지도 보시면서 네. 요 새로 생기는 역 주변으로 해갖고 대림중학교 근처, 이 대림성모병원 근처 쪽으로 해갖고 보시면 네.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직 구역도 지정이 돼 있지도 않고 추후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동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1억에서 1억 초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도 있을 거예요. 못 찾겠다 하면은 뭐 방송 네네. 말미에 밑으로 1대1 상담 신청 나가니까 한번 저 네네. 얼굴 뵙고 말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그럼 정리하도록 거기 전화-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억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앞으로의 개발 예정지인 영등포 대림동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만나서 좀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본의 아니게 지금 마지막 상담하시는 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끊게 됐는데요, 시간상.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과도기적으로 꿈틀거리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즉 수요와 공급 쪽 모두 상향할 수 있는 이렇게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도움 드릴 겁니다.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